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호주 현지 교민 전화 연결을 했었던 그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차라리 폭우라도 좀 호주에 쏟아지면 좋겠다. 네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최근에 호주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면적의 165배에 이르는 1000만 헥타르가 넘는 숲과 들판이 잿더미로 변했죠. 네, 호주 기상당국이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30mm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산불 피해가 큰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간밤에 내린 비만으로도 산불 120개가 88개로 줄어들면서 32건의 산불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일부 지역에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물론 산불 사태는 다소 진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뇌우, 강풍, 우박 등 폭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약해진 집안을 자극해서 환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멜버른 서부 교외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77mm의 폭우가 30분간 집중이 돼서 도로가 팔고 곳곳이 침수되는 또 다른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산불에 탄 나무 또 토양의 잔해와 타고 남은 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하천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2차 피해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피해가 또 일어날까 봐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호주 빅토리아 주지사가 산불 기부를 멈춰달라. 이렇게 네네. 호소를 했다면서요?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호주 산불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예, 데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주지사가 사실 지난주 산불 브리핑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화재 진압에 활용해야 할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다면서 너무하다는 인정을 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옷도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기부를 하고 싶다면 현금이라든지 구호단체를 통해서 기호에 맞는 물품, 꼭 필요한 물품을 좀 기부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한 건데요. 이게 현재 응급환자를 돕고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할 인력들이 이렇게 밀려드는 구호 물품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힘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옷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유통기한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안전 여부를 그렇죠. 확인해야 하는 등 이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기부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역시 헌업 관련 전화 문의가 폭주해서 정작 필요한 구호 물품 접수 전화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산불 피해 현장으로 나가야 할 자원봉사자들이 이 헌업 분류에 대거 투입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더불어서 남은 이 의류들 처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부 그리고 현금 기부는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기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의지는 너무너무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해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리스 소식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15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이 에카테리니 사켈라로풀루 최고 행정법원장 겸 국가협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사켈라로풀루 의장은 내각 자문기구인 국가협의회의 첫 여성 의장으로 지금까지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된 적이 없었고 또 오랜 시간 사법부에서 근무를 해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총리가 이제 대통령을 지명했다고 하니까 살짝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리스는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는 22일에 의회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 선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야권도 사켈라로풀루 의장에 대해서 뛰어난 판사다, 인권 옹호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지 의사를 이미 표했기 때문에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그리스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와 또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들처럼 좀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는 5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주요 위치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또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여성보다는 능력에 좀 방점이 찍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리는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월 2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날에는 항상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이 총기 찬반 단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버지니아 시민방위대 등 보수단체와 총기 옹호단체가 새 과시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지금 긴장감이 촉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랠프 로덤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그들은 평화적으로 항의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위협을 가하고 해를 입히기 위해 오고 있다면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회 구내에서 이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서 버지니아주 상하원에서 이 다수당 지위를 획득해서 총기 규제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번 달부터 의회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도 바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기 옹호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경찰은 오는 20일 주의회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총기 찬반 집회 현장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를 하고 참가자들의 총기 소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 반대론자들을 향해서 차량을 돌진을 시켜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례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닐 텐데 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수당을 확대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러시아 정부가 모성수당 대상을 2자녀 이상에서부터 첫 자녀부터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저소득층 가정의 3세에서 7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입학한 후에는 4년간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의 평균인 출산율 1999년 1.17명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48명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0.97명과 비교하면 그나마 러시아가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에는 러시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는 2007년에도 둘째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 약 89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일회성 출산 수당을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대가족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진영 앵커도 사실 워킹맘이신데 네. 이렇게 애를 낳으면은 현금으로 돈을 준다 이런다고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거면 진작 저도 둘째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네. 단순한 어떤 수당이 나온다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장은 좋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제 생각에는 좀 사회 분위기나 직장 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변하는 게 좀 우선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인구 전문가인 예브게니 야코블레프 교수도 이런 현금성 지원으로는 사실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조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세 출산율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율이 사실 높은 나라들을 좀 보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좀 세밀하고 탄탄하다든지 양성의 평등한 출산 육아 휴가 정책 시행을 하고 또 출산과 육아에 관대하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 등이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정책을 밀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 많습니다. 네.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이제 끝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개별 관광 문제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 남북 간의 개별 관광 문제를 놓고 미국 측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북미 대화를 돕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본부장은 이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서 이 개별 관광까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공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자제를 하고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별 관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경 지역의 협력이라든지 개별 관광을 예로 들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주권 국가가 제재의 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게 특별히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외교장관 회담 후에 광경화 장관도 개별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통합된 북한 대응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약속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